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수익이 폭발하는 하루가 되셨을 텐데요. 매일매일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손절만 하는 날도 생기고 또 어떤 날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날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쨌거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추석 연휴 전날이니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아참! 이 영상의 모든 종목은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매매를 준비하는 영상이니 모든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단타 사용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주세요.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로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 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 준비 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오늘의 시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수는 강보합 정도로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가?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6,500억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1,100억을 매수했으나 콜옵션을 크게 매수하고 풋옵션을 크게 매도하는 것을 보니 증시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기관과 금융투자에서는 오늘 콜옵션을 반대로 매도하면서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증시의 박스권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통 명절 이후에는 잠시 수급이 도는 편인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미국 금리 인상이 다가오기에 짧은 반등 후 관망세가 여전히 펼쳐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금리 인상만 잘 지나고 나면 다시 박스권 상단은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지금 증시의 가장 문제점은 거래대금이 말라가는 것인데 일단은 연휴가 끝나기에 말라버린 거래대금이 한 번쯤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코스피 차트에서 한번 체크해볼게요. 어제 예상과 동일하게 동그라미 친 작은 구간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의 종가를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어제의 고가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해보면 증시 방향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제 영상을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보시는 듯해서 한 가지 체크해드리고자 코스닥 차트를 챙겼습니다. 왜 주식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신경을 쓰는지 직접 체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일자별 매매 동향을 두고 비교해본다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8월 29일부터 오늘자까지만 비교해보자면 8월 29일부터 3일간 약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코스닥은 3일간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2천억을 매도하자마자 전저점을 깨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이 조금만 사면 증시는 오르기 바쁘고 외국인이 조금만 팔면 더 떨어지는 즉 투매의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종목에서 외국인의 평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도 챙겨가는 반면에 투매를 못 참고 뒤늦게나마 털어낸 개미들은 피해를 입고 물린 종목의 평단가도 손절을 못할 정도로 높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같이 들어가되 중간중간에 외국인의 물량도 체크하면서 얼마만큼 던질지 던졌을 때 얼마만큼 빠지고 지지하는지 체크해야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가 보이고 다음은 스스케어, 조광 페인트가 보이네요. 다만 특징적인 종목은 아닌 듯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HLB, HLB제약, 엔캠, 대주산업, 재룡전기, 코닉오토메이션, DENT까지 눈에 띕니다. 여기서 제노포커스와 한일화학도 볼 수 있지만 한일화학의 경우 어제 관심 종목들이었으며 좋은 자리에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므로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은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HLB, SK스퀘어, 엔캠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정리하고 나서 제가 뽑은 연휴 이후 관심 종목은 첫 번째로 코스모 신소재 67,900원 매수, 66,900원 손절 대응하겠지만 시초부터 프로그램 확인하고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HLB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SK스퀘어인데 잡아두긴 했지만 패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엔캠입니다. 65,300원 매수, 63,100원 손절 대응할 것이고 종가에 매수했어도 괜찮았을 종목이네요. 다음은 재룡전기, 1,300원을 밀어올릴 때 매수해서 손절가를 만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은 DENT, 9,880원 매수, 손절가 9,600원 대응하겠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종목을 제외한 것은 개별 이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일단 제외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전 영상의 추천 종목과 관심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자랑 타임이죠. 일단 미래나노텍은 눌리지도 않고 출발해서 잡지 못했고, 에코프로는 300원 차이긴 했지만 7% 상승, 지하이텍은 4,500원 회복 시에 매수했다면 5% 상승, LB루셈은 매수 이후 6% 상승, 한일화학도 600원 차이라 아쉽긴 하지만 체크했다면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 모사지 종목도 체크해보자면 에코프로는 11만 9,700원 매수 추천드렸고 오늘 고가 대비 7%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도 전고점 돌파 가능했기에 매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HLB입니다. 매수가 되고 1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2차 상승도 가능할 듯해 보이네요.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매수가 되지 않았지만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성일하이텍 잡는 것을 설명드렸죠. 오늘도 똑같이 이후 순서로 공부해 볼 텐데 이 패턴은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잡는 방법도 놓쳤을 때 잡는 방법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성일하이텍과 완전 유사한 흐름이죠.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참고로 저는 매매했습니다. 자, 오늘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일봉입니다. 어제 추천드릴 때도 언급드렸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자 드렸습니다. 그럼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돌파하고 나서 그냥 가버린다면 잡을 수 없지만 일봉상 보니 윗꼬리를 단 구간이 또 몇 채 보이네요. 분봉에서 넘어와서 돌파하고 나서 눌렸을 때 다시 전고점 가격대를 올라서면 잡아봐야겠구나 생각하면 도빈이다. 분봉으로 보면 시초에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로 시작했지만 바로 윗꼬리를 달고 눌리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고 손절 자리는 다시 눌렸던 구간을 이탈할 때 하면 됩니다. 어제와 별다르지 않죠? 차트는 결국 돌고 돌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기법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번 추석에 시간이 남으시면 제 차트 매매 기법 영상과 최근 종목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기법을 설명한 것이 어제 영상과 유일로보틱스 영상이니 체크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마지막 날 내일 모사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